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자 제게 디자인을 꿈꾸게 영향을 준 화가인 호안 미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안 미로는 바르셀로나 근처인 몬토로이크에서 출생하여 바르셀로나 미술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 파리로 나와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의 작품에는 사물에 대한 정밀한 형태적 감수성과 친밀감이 드는 서정적인 감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부터 바실리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아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밝고 가벼운 색채와 소박하며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신선한 정서가 풍깁니다. 호안 미로의 작품에는 초현실주의 특유의 어두운 느낌이나 심리 묘사는 적고 밝은 소박성이 특징이며 모두를 순수한 상징기호로 바꾸어 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블루 곡식의 귀, 화려한 날개의 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호안 미로를 알게 됐고 관심이 생기게 된 작품이자 호안 미로의 초기 대표작인 어릿 광대의 사육제입니다. 어릿 광대의 사육제는 호안 미로의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물감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 배고픔을 참은 돈으로 물감을 사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호안 미로는 나는 하루에 말린 무화과 몇 개만 먹고 살았다. 어릿 광대의 사육제는 배고픔으로 인해 생긴 환상을 표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콧수염과 파이프로 장식된 남성이 파티를 즐기는 자들 사이에서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관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형상들로 가득 채워진 그림으로 호안 미로가 초현실주의를 실천한 작품입니다. 콧수염을 한 울상 짓는 남성은 아마도 배고프고 힘들지만 창작을 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호안 미로는 작품에서 밝고 경쾌한 색상을 율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 낙서 같은 그림입니다. 호안 미로는 스페인 동부의 원시 동굴화와 아라비아 문학, 이슬람 장식 등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형상을 극도로 단순화하고 형상에서 주는 이미지나 특징만을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검정, 빨강, 노랑 등 밝고 경쾌한 색채를 활용해 어두울 수 있는 소재를 리듬있고 유쾌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호안 미로가 초현실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초현실주의 화풍에 심취하기 시작할 때 제작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전년도에 완성한 작품 농장처럼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카탈루냐 지방의 몬트로이그에 위치한 농장이지만 같은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표현은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작이 사물을 비교적 하나하나 꼼꼼히 묘사했는데 이 작품은 사물을 과감하게 단순화시켜 실제 풍경을 모티프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상 속의 세계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없어야 할 눈과 귀가 나무에 달려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모든 사물은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상상처럼 말입니다. 이후 미로의 작품에서 귀는 잘 안 나타나지만 눈은 계속 등장하는데 어쩌면 이 눈은 세상을 살면서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시선들을 구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땅에 생선이 박혀있고 닭만큼 거대화된 달팽이, 선으로 단순화된 새 등은 마치 공간 개념과 크기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림을 보는 듯 천진한 느낌까지 자아냅니다. 이 작품에는 미로가 가지고 있던 정치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위치한 구조물을 잘 보면 4개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카탈루냐의 국기입니다. 이는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했던 미로의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구성은 파란 배경인 걸로 보아 호안 미로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밤하늘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밤을 저희가 꿈꾸는 시간, 꿈꾸는 세계로 생각해 작품에 많이 등장시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중앙에 새가 날아갑니다. 새 또한 호안 미로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전쟁을 피해 바르셀로나로, 파리로, 뉴욕으로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했던 자신의 신세에 회의감을 느끼고 아무런 구분도 없이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며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사람, 새보다 조금 더 앞서 집 위를 날아가는 미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 선들로 많이 그려지는데 이는 직접적인 모양보다는 날아가는 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뒷모습으로 날아가는 새와 미로를 부러워하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옆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환미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눈과 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눈은 현실을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꿈을 꾸는 양쪽을 모두 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땅에 닿아 있는 발은 현실의 땅과 꿈의 하늘을 연결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무생물인 사물을 의인화하는 요소로 3개 또는 4개의 머리카락입니다. 별해, 삼각형, 사각형 등의 조형의 머리카락을 그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상으로 호환미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